우리 지혜가 시장 상인 딸이라고요? 최순자는 웨딩홀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이만석, 겉보기엔 평범한 반찬가게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전국 유통업계를 손아귀에 쥔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딸의 빨간 뺨을 본 순간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과연 순자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혜가 시장 상인 딸이라고요? 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신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8살의 순자는 명품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지혜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지혜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박준호와 만난 지 2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맺어진 결혼이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니? 시장에서 반찬 파는 집안딸이 이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다고? 순자는 지혜의 웨딩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하얀 실크 소재의 우아한 드레스였지만 순자 눈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혜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요. 지혜의 어머니 김미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55살의 미란은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예뻐 보인다고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죠. 모두가 알아야 해요. 시장 상인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 말이에요.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이만석이 들어왔습니다. 56살의 만석은 평소처럼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중앙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순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체면을 깎아내린다니 무슨 뜻입니까? 만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집안딸이 이런 비싼 드레스를 입고 이런 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자는 손가락으로 지혜를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예요. 그런데 시장 상인 딸과 결혼한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지혜가 만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야. 순자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뺨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빨간 자국이 남았어요. 철썩.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하객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지혜야. 미란이 급히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신이 지금 뭘 한 거죠? 만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뭘 했냐고요? 당연한 일을 했죠. 분수도 모르는 계집애에게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순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입구로 박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30살의 준호는 신부 대기실의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지혜한테 왜 이러세요? 준호가 어머니 앞에 섰지만 순자는 아들마저 밀어냈어요.
너도 정신 차려. 시장 상인 딸과 결혼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저는 지혜를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 현실을. 순자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 딸이 시장 상인 딸이라서 못마땅하시군요. 그렇죠. 당연히 못마땅하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순자가 당당히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이상 못마땅해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만석은 그 말을 끝으로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딸의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제 결혼식 시간이에요. 모두 나가주세요. 준비를 도와주던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지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기나 해. 시장 상인 딸 주제에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리고는 당당히 대기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가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만석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준호가 지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뺨의 따가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본관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이 조금씩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만석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정우야, 나야. 전화 너머로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살의 정우는 만석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지혜 결혼식인데 말이야. 시댁에서 우리 딸을 모욕했어. 정우는 즉시 만석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데요? 시장 상인 딸이라고 뺨을 때렸어. 잠깐만요. 형님, 딸한테 손을 댔다고요? 정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석의 딸을 건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대수라는 사람이야. 대수건설 대표. 만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어요. 정우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만석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준호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시간이 됐어. 이제 식장으로 나가야 해. 지혜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뺨에 빨간 자국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나가 계세요. 만석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만석의 눈 속에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웨딩홀 본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뺨 맞았다면서? 정말? 결혼식 날에? 시장 상인 딸이라고 무시했다던데. 만석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웨딩홀 입구에서 박대수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대수는 건설업계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중견기업 사장이었어요. 만석이 대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부 아버지 이만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대수입니다. 대수가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어요. 만석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며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사를 하세요?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만석의 대답에 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대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지혜가 만석의 팔에 의지의 버진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특히 신랑 측 친척들의 표정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 드레스 값이 얼마일까? 시장 상인이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샀지? 신랑이 참 안 됐네. 속삭임들이 지혜의 귀에 들려왔지만 지혜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어요. 옆에서 아버지의 든든한 팔을 느끼며 용기를 냈습니다. 제단 앞에 선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당한 모욕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혜야, 사랑해. 준호가 조용히 속삭였고 지혜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측 하객들의 시선은 계속 차가웠어요. 순자는 친척들에게 계속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집안과 사돈이 됐는지.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가 함께 서는 순간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용히 살아요. 시장 상인 딸이 목소리 높이면 안 되거든요. 만석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석의 정중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자 만석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대수건설 관련 자료 다 모아줘. 네, 형님. 벌써 준비 중입니다. 얼마나 걸릴까? 길어야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만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전화를 끄는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웨딩홀 안에서는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신부 측과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준호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뺨의 자국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혜야. 중앙시장 상인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지혜가 어려서부터 지켜본 아저씨,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김 사장이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형님, 오늘 힘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만석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시장 상인들은 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한편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순자가 친척들에게 계속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집안이 이런 큰 웨딩홀을 잡다니. 순자야, 이제 그만해라. 애들 기분 나쁘겠어. 시아버지 박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긴 뭐가 나빠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 순간 만석이 순자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 간직할 선물입니다. 오늘 받은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만석의 말에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만간 아실 겁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만석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지만 그저 날짜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순자가 중얼거리며 상자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허니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만석과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미라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만석이 화가 날 때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당신이 움직이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만석이 반문했어요. 우리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가라고.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만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지난 30년간 만석이 쌓아온 진짜 사업 네트워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국 주요 재래시장의 70%,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80%가 만석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박대수, 너는 내 딸이 누구인지 몰랐구나. 만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형님, 박대수 자료 다 모았습니다. 이정우가 만석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빨랐네. 만석이 파일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거실에는 미란이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대수건설이 어떤 회사야? 정우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견건설 회사입니다. 매출 500억 정도 되고 주로 아파트 건설과 상가 건물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금 상황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요 협력업체는? 철강제는 동양철강, 시멘트는 한국시멘트, 그리고 내장재 납품업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정우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와 연결된 곳은? 정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거의 다입니다. 내장재 업체들은 모두 형님 네트워크 안에 있어요. 철강제와 시멘트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만석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손을 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정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신 정말 하려고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을 때린 사람한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형님, 박준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혜 남편인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애는 죄가 없어. 오히려 우리 딸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만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내장재 업체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해. 알겠습니다. 정우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허니문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만석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은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푹 쉬고 와. 만석이 전화를 끊자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뭘 할지 알고 있나 봐요. 만석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똑똑하긴 하지.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야. 정우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박대수가 형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모를걸. 30년 동안 철저히 숨겨왔는데. 만석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사실 만석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IMF 때 망해가던 재래시장들을 하나씩 살려내며 전국 상인회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이 만석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움직이시면 시장이 요동칠 텐데요.
정우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요동쳐야지. 그래야 박대수가 정신을 차리겠어. 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시각 제주도에서는 지혜와 준호가 호텔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어머니 일로 정말 미안해. 준호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빠.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 준비하면서 많이 예민해지셨겠죠. 지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뺨을 맞았던 순간의 수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만석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형님,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정우가 만석에게 보고했어요.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동양철강에서 대수건설과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재 공급 중단이라고 하네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대수 반응은? 당황해서 직접 동양철강 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만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석 사장님이신가요? 박대수입니다. 박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만석은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혹시 동양철강 김 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글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 혹시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시장에서 반찬 파는 사람인데요. 만석의 담담한 대답에 대수는 말이 막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정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연기 정말 대단해요. 연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 시장에서 반찬 파는 사람이거든. 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 박준호한테는 말 안 하세요?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애는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니까. 만석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대수건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동양철강 말고 다른 업체는 없나요? 큰아들 박준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33세 준영은 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다 거절하고 있어. 이상하게 모두 같은 대답이야. 대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데.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한국시멘트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래?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네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대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에서는 지혜와 준호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오빠, 회사는 괜찮아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뭔가 하실 것 같아서요. 지혜의 말에 준호가 놀랐어요. 설마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 뭘 하시겠어? 그럴 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화나시면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지혜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걱정 마. 아버님은 상식적인 분이야. 설마 그런 일을 하시겠어? 준호는 장인어른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만석의 두 번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형님, 내장재 업체 5곳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정우가 보고했어요.
박대수 반응은 완전히 패닉 상태래요. 오늘 하루 종일 업체들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만석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한국유통협회에 연락해. 대수건설이 납품업체들한테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고 신고하자.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그건 사실인가요? 사실이야. 내가 이미 확인했어. 만석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소규모 업체들한테 대금 지급을 미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돼. 정우는 만석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역시 형님이세요. 한편 대수건설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다음 주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대체 업체를 구해야 해. 대수가 소리쳤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누군가 우리를 견제하는 건 아닐까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견제해?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 대수가 반문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때 순자가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 대수가 시름에 잠긴 채 대답했어요. 무슨 문제?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유를 말 안 해줘. 그냥 회사 사정이라고만.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설마 저 시장 상인이? 뭐라고? 대수가 의아해했어요. 지혜 아버지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뭔가 했을까? 순자의 추측에 대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시장에서 반찬 파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잖아. 순자가 확신하며 말했지만 대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반찬을 팔겠어? 대수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 시각 중앙시장에서는 만석이 평소처럼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을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상인 그 자체였어요. 사장님, 지혜 결혼 잘했어요? 단골 아줌마가 반찬을 사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죠.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좀 까다롭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시장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런 일도 있죠, 뭐. 만석은 태연하게 반찬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아줌마가 돈을 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같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만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왜요? 지혜를 어려서부터 봐왔잖아요. 얼마나 착한 앤데 누가 함부로 대하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만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만석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뭔가 하실 것 같은데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찬이나 잘 만들어야죠. 아줌마가 돌아간 후 만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우야, 어떻게 되고 있어? 형님, 대수건설이 완전히 멘붕 상태래요. 오늘 하루 종일 업체들한테 사정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만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다음은 뭘 하실 건가요? 한국유통협회에 정식 신고를 해. 대수건설의 대금 지급 지연 건으로. 알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과가 보이는 듯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야. 네, 형님.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특히 우리 지혜는 절대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어요. 만석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반찬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 부회장인 최철수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형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지혜 결혼식 때 시댁에서 모욕을 줬다면서요? 철수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만석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냥 반찬 파는 사람이에요. 만석의 대답에 철수가 웃었습니다. 형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이 누군지 우리가 모를까요? 철수의 말에 만석도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조용히 해줘야겠네. 당연하죠. 우리 지혜한테 함부로 한 놈들한테는 응징이 있어야죠.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과하게 하지는 마. 적당히만. 만석이 당부했어요. 형님이 적당히 한다는 게 보통 적당히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대수건설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터졌어요. 사장님, 한국유통협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뭐라고? 대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조사를 하겠다고. 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신고를 했대?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새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준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수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나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잘못한 일? 그런 건 없는데. 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지혜 아버지가? 대수가 중얼거리자 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혜 아버지요? 시장 상인 말이에요? 응.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시장 상인이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준영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형님, 박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우가 급히 만석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움직여? 지금 시장 상인회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형님 정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만석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는걸. 형님,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들키면?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만석의 여유로운 대답에 정우가 안심했어요. 그럼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이제 겨우 시작이야. 만석이 반찬가게 카운터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박대수는 중앙시장을 직접 찾아왔어요. 평생 시장에 와본 적이 없던 대수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반찬 가게가 어디에 있나요? 대수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었어요. 반찬 가게요? 만석이 형 가게 말씀하시나? 네, 이만석 씨 가게요. 저기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큰 가게가 만석이 형 가게예요. 상인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대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마다 만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만석이 형 딸 결혼했다면서? 응, 그런데 시댁에서 모욕을 줬다고 하더라. 뭐? 만석이 형 딸한테? 그래, 시장 상인 딸이라고 뺨까지 때렸다는 거야.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만석이 형이 가만 안 있겠네. 당연하지. 형님이 누군데 자기 딸 건드리는 걸 참겠어? 대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만석이 형님이 누군데? 대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석의 반찬 가게에 도착했어요. 가게는 생각보다 컸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수가 만석에게 인사했어요.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만석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모습이었어요. 바쁘신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만석이 손님들에게 반찬을 포장해주며 물었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네,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요. 만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업체와 관련된 분이 계실까요? 대수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는 시장 사람들하고만 알고 지내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만석의 대답에 대수는 실망했어요.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은? 글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만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만석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김 사장. 어서 와. 만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대수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 만석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거든요. 형님, 오늘 한국유통협회 회의 참석하세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한국유통협회요? 대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형님이 협회 고문이세요.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고문이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 상인들 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만석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대수는 뭔가 큰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수가 급히 가게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유통협회 고문? 시장 상인이? 대수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급히 회사로 돌아간 대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만석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중앙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사람. 네, 사장님. 비서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사업 관련해서 뭔가 있는지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수는 집에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뭐가? 지혜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순자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상해. 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시간은 대수 편이 아니었어요. 이미 만석의 계획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 시각 제주도에서는 지혜가 준호에게 털어놓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까요? 왜? 회사 일이 걱정돼서요. 준호가 지혜를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 아버님이 뭔가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안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사장님, 이만석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대수에게 보고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이거 보세요.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전국 재래시장 상인회 명예회장, 한국유통협회 고문, 중소유통업체협의회 회장. 대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소유 부동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시내 상가 건물만 20개가 넘어요.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잠깐,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대수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 유통업계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그 순간 대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사장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그 사람 딸한테 뭘 했다고? 대수가 머리를 감쌌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지혜한테 뺨을 때렸어.
시장 상인 딸이라고. 비서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야겠어. 지금 당장. 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준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해지한다고. 준영의 말에 대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냈어. 대수가 파일을 준영에게 건넸어요. 준영이 파일을 훑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아버지라고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람 딸한테 뺨을 때렸어. 준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끝났네요. 그렇지. 대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급히 중앙시장으로 가야겠어요. 준영이 재킷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두 사람이 회사를 나서는 동안 만석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있었어요. 형님, 대수건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철수가 웃으며 보고했어요. 과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만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과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먼저 과하게 했죠. 철수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선을 그어주세요. 철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대수와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만석 사장님 계신가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인들이 모두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준영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만석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모님과 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실수요? 만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혼식 날 제 아내가 따님께 무례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수가 다시 허리를 굽혔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만석이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사과하겠습니다. 대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용서요? 뭘 용서하라는 거죠? 만석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 일말입니다. 사장님이 하고 계신 일말이에요.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저는 그냥 반찬만 팔고 있는데요. 만석의 대답에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아직도 연기하고 계세요? 철수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연기요? 대수가 의아해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철수가 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국 재래시장의 큰형님이에요. 유통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요. 대수와 준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형님 딸을 건드린다는 건 유통업계 전체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수가 거의 절하다시피 하며 말했어요. 만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과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 딸한테 하세요. 그리고 제 딸을 때린 분한테도. 만석의 말에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당장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신혼여행 중이에요. 돌아오면 그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수가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만석이 대수를 바라봤습니다. 제 회사 일은? 그건 사과가 끝난 후에 생각해보죠. 만석의 대답에 대수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수와 준영이 시장을 나서며 준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야. 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대수는 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라고? 그 사람이 유통업계 큰손이라고? 순자가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완전히 잘못 봤어.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대수의 솔직한 대답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왜 지혜한테 그렇게 했어? 대수가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도 모르고 한 일이야. 누가 시장 상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 순자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에서는 지혜가 준호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님, 회사는 괜찮아요? 준영과 통화하는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뭐? 아버지가 지혜 아버님한테 사과하러 갔다고? 준호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지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아버님이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 직업이 정말 반찬가게 사장님이에요? 지혜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빠, 사실 아버지는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에요. 지혜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분인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국 재래시장과 유통업체들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평생 그걸 숨기고 사셨어요. 지혜의 고백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숨기셨을까? 저한테 진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셨거든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 상황도? 네. 아마 아버지가 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가 머리를 감쌌어요. 지혜야, 이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지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우리 가족들이 아버님께 너무 큰 신뢰를 했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전화해 볼게요.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혜야, 허니문 잘 지내고 있어? 만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준호 오빠가 다 알았어요. 뭘? 아버지가 누구신지요? 만석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래? 어떻게? 시댁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혜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만하라고? 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괜찮지 않아. 내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아버지, 제발요. 준호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출 거야. 적당한 선이요? 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만석의 말에 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준호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아직 하루 더 있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놀고 있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준호의 말에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돌아가요. 두 사람은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순자가 친정 언니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혜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래. 뭔 소리야? 전국 유통업계 큰손이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순자의 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 완전 잘못한 거네. 그러게 말이야. 어쩌다 그런 집안 며느리한테 손을 댔니? 언니들의 핀잔에 순자는 더욱 울먹였어요. 나도 모르고 한 일이야. 누가 시장 상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남편은 사과하러 갔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큰일 났다. 빨리 사과해야 해. 언니들의 말에 순자도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편 중앙시장에서는 대수와 준영이 만석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아버님 가게예요? 준영이 물었어요. 그래. 겉보기엔 정말 평범해 보이지? 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자 만석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대수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요. 만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준영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만석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반찬 파는 사람인데. 사장님, 제발요. 대수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만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곧 서울 들어가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벌써? 하루 더 있기로 하지 않았어? 상황이 심각해서 빨리 돌아오기로 했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만석이 전화를 끊자 대수가 말했어요. 따님이 돌아오시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저희가 직접 사과드릴 수 있겠어요? 만석이 대수를 바라봤어요. 사과요? 진심으로 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수의 절실한 대답에 만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일단 기다리세요. 아이들 돌아오면 그때 얘기하죠. 지혜와 준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만석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지혜가 달려가 만석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만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만석이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에 대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너희 시아버지하고 형님이 사과하러 왔어. 정말요? 네. 집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만석의 말에 준호가 안도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대수와 준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준호가 먼저 사과했어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혜가 준호를 위로했습니다.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수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지혜가 급히 대수를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대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제 아내가 따님께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버님. 지혜가 대답했지만 대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직. 준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직접 오시지 않으셨나요? 만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준영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지혜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를 불렀어요. 어머님. 지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집 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했어.
어머님, 제가 어떤 집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요해.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야. 순자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지혜가 급히 순자를 붙잡았어요. 내가 무릎 꿇어야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손을 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용서해줘.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지혜가 순자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정말,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지혜의 말에 순자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석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딸의 마음씨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제 저희 회사는?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일은 내일부터 정상화될 겁니다. 만석의 대답에 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우리 지혜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세요. 시장 상인 딸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지혜는 제 친딸이에요. 대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만석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네네. 정말 잘해줄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족이네요.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모두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했으니까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어머님. 순자가 미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사모님. 두 어머니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지혜와 준호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양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준영이 궁금해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을 도우다 보니까 점점 커진 거죠. 만석이 설명했어요. 대단하세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한 거죠. 만석의 겸손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숨기고 사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지혜가 진짜 사랑을 만나길 바랐거든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닌. 만석의 말에 준호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기뻤어요. 만석이 사위를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준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서로 잘 부탁해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순자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친딸처럼 아껴줄게. 고마워요, 어머님. 지혜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순자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대수건설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만석의 도움으로 더 많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수가 만석에게 인사했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일은 정우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반찬 가게나 할까 해요. 만석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아버님이 직접 하시는 반찬이 최고예요. 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계속해야겠네. 만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반찬 배우고 있어. 아버님한테서. 순자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요리를? 응, 우리 지혜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 순자의 말에 지혜가 감동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순자가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와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아. 대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죠. 너 덕분에 회사가 더 좋아졌어. 준호의 성실함 덕분에 대수건설은 이전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만석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혜 생일이에요. 미란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생일 축하해, 지혜야. 준호가 지혜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지혜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순자가 지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지혜가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순자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자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았던 갑오였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혜가 놀라며 말했어요. 비싸도 상관없어. 너는 우리 집 진짜 며느리니까.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만석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대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만석에게 물었어요. 뭐가? 처음부터 저희 정체를 다 아시고 계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만석이 웃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우리 딸 결혼한다는데 사위 집안 조사 안 하겠어?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만석의 말에 준호가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지혜를 사랑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믿고 딸을 맡긴 거야. 만석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버님. 서로 잘 부탁하자.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요. 맞아요. 앞으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지혜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자가 지혜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행복한 가족으로 오래오래 살기를 말이죠. 한 달 뒤, 만석은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했어요. 모든 사업은 정우에게 맡기고 정말 반찬 가게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정우가 아쉬워했어요. 이제 딸도 시집 갔으니 여유롭게 살아야지. 만석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겠어. 고마워, 정우야.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지혜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나도야. 정말 다행이야. 뭐가요? 아버님이 좋은 분이어서. 처음엔 정말 무서웠거든.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착한 분이에요. 다만 가족을 건드리면 무서워지시는 것뿐이죠. 지혜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어. 준호의 말에 지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이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가져야죠.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고 있을 때 순자가 찾아왔어요. 지혜야, 집에 있니? 어머님, 들어오세요. 지혜가 반갑게 맞았어요. 반찬 좀 가져왔어. 아버님한테 배운 거야. 순자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응, 너 좋아한다고 하던 고사리 나물이야. 지혜가 반찬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순자가 뿌듯해했어요. 그렇게 양가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중앙시장에 놀러 왔어요. 아버님, 여기가 정말 아버님 왕국이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왕국까지는 아니고 그냥 함께 사는 곳이지. 만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형님, 딸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그때 시댁에서 모욕 줬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요. 상인들의 말에 순자가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으니 괜찮아요.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혜를 친딸처럼 아끼고 만석과 미란을 진짜 사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잘해주세요. 지혜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순자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바보 같았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순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8개월 뒤 지혜가 임신 소식을 발표했어요. 정말? 우리 지혜가 엄마가 된다고? 만석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네, 아버지. 지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준호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라. 정말 좋네. 순자가 행복해했어요. 아들, 며느리 잘 챙겨줘. 응, 어머니. 준호가 지혜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뭘 가르쳐 줄까? 만석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일은 걱정 아니에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생각해둬야지.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르쳐 줘야 해. 만석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야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죠. 지혜가 순자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며 대화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뭐가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해져서. 준호의 말에 지혜가 웃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나도. 아버님이 정말 무서운 분일 줄 알았거든. 무서운 분 맞아요. 하지만 가족한테만은 따뜻하세요. 지혜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자.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시장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고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딸 결혼 잘 됐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더니. 만석이 웃었어요. 딸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죠. 그렇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죠. 손님의 말에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만석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미란이 남편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만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한데 뭐가 수고야. 만석의 말에 미란이 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했어요. 당신 후회 안 해요? 뭘? 회사 일 그만둔 것. 만석이 잠깐 생각했어요. 전혀.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싶었던 일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만석의 대답에 미란이 남편의 팔을 꼭 껴안았어요.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 시장에 갈게요. 좋지. 뭐 사러 와? 반찬이요. 어머님이랑 같이 요리 배우기로 했거든요. 만석이 뿌듯해했어요. 그래? 순자 어머님이? 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다행이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웃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올바른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지혜의 말에 만석이 가슴 뿌듯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와 순자가 함께 시장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가 순자를 이끌며 말했어요. 여기가 아버님 가게구나.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만석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요리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만석이 웃으며 앞치마를 건넸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자가 서툴게 물었어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석이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묻히면 되는 거구나. 순자가 신기해하며 따라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세요. 지혜가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싶어서요.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만석이 감동했어요. 시간이 흘러 순자는 정말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지혜도 순자가 만든 음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혜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가 뿌듯해했어요. 아버님한테 배운 보람이 있네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온 가족은 진정한 화목함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만석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해요, 아버님. 준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요.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지혜의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만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요. 미란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모든 가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장 상인으로 위장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모든 가족들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